거 사진 찍으실 분들은 이쪽에 와서 줄을 서주시고 차례대로 시간 아직 있으니까 찍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스타 강사 이충구 박사님 오늘 직접 보니까 좋죠? 예,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이충구 박사님 모시고 국제정치 및 시국 강연회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 함께 식순에 따라서 먼저 우리 박정희 기념사업회 회장이신 홍조아 회사님 나오셔서 개회사 해주시고 국민 노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 회장님. 우리 100여 년 전에 조선반도 그러니까 조선의 그러니까 지배권을 지려고 청일 전쟁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또 노일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후에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동북아시아에 일어난 게 지금 현재 되풀이 되는 것 같은 시대로 드는 느낌이 듭니다. 북한은 핵을 만들어 가지고 연일 쏘아대고 공갈을 치고 협박을 하고 있다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은 총만 안 들었지 무역 전쟁을 하고 있어요. 매일 신문에 나서 여러 가지 이런 위협적인, 그 다음에 남한에서는 이완용이보다 더 악질적인 공산주의 한상에 중독된 주사파들이 정권을 쥐고는 자유민주 법치를 파괴하고 국방을 또 파괴하고 그 다음에 이 경제를 망가뜨리는 이런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데, 여기에 이러한 주사파들의 정치에 분노하는 국민들이 지금 태극기를 들고 연일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많이 보고 계시죠. 이렇게 하니까 우리 재미 동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아주 태산같이 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밤에 잠이 안 온다고 그래요. 울분을 터뜨리고.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오늘 국제 정치학과 전쟁론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하고 있는 이충근 박사님을 모시고 강연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사실 며칠 전에 문정인 특보가 여기 와서 행사를 며칠 전에 했고, 어제 저녁에는 그러니까 네, 미안해. 김진태 의원이 와가지고 바로 대동연회장에서 행사를 치르고, 오늘은 또 날씨가 비가 와요. 이 두 행사가 지나가고 날씨는 비는 오고 이러니까 저 마음속으로는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일까 하고 솔직히 걱정을 했다고 지난밤에.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많이 오신 걸 보니까 우리 이충근 박사님이 아주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하니까 아주 훌륭하고 아주 뭐랄까 이름이 많이 알려진 분으로서 내가 지금 오늘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 제목이 있던 대로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정체와 그 다음에 한반도의 나아갈 길에 대해서 강연을 개최하는 우리 이충근 박사님한테 뜨거운 박수를 한번 보냅시다.
미국에 사는 우리보다도 미국에서 더 많은 정보를 알고 계시는 분, 미국인보다 더 미국인 다우신 분, 트럼프 대통령을 정확하게 대통령이 당선된다고 한국에서 유일하게 정확하게 맞히신 분. 그 다음에 미국의 조지 프리드만이라고 유명한 예언가가 있어요. 정치 예언가인데 그분을 21세기의 노스트라다무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충우 박사님은 한국의 조지 프리드만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박수 한번. 제 얘기 듣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얘기 정리하고 이충우 박사님 모셔서 강연해 드리는 게 제일 좋죠? 예, 감사합니다. 다 함께 박수로 우리 이충우 박사님 제가 그 한국에서 우리 어떤 사람들이 저보고 프리드맨이라고 얘기는 합니다. 조지 프리드맨 박사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교수를 하시다가 이렇게 예측한것마다 다 맞는 거예요. 다 맞아가지고 지금은 아예 그 스트랩4라는 이제 그 인터넷으로도 하고 그러는데 아예 전문적으로 국제 정치를 예측하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텍사스 오스틴에 그 본사가 있는데 그분한테 그 미국 CIA가 자문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전화를 걸어가지고 뭐에 대해서 물어보고 했다 그러면은 초 단위로 계산해가지고 돈을 계산해서 받는 정도로 이렇게 그 뭐 미래 전략에 대해서 아주 그 탁월한 학자인데 그분이 뭐 말이 나온 김에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한국을 와가지고 자기는 한국이 금명간 통일이 될 건데 통일이 되는 한반도는 엄청나게 강한 나라가 될 거다. 중국하고 일본이 대단히 피곤해하는 강한 나라가 될 거다. 특히 중국이. 그래서 자기 보고 자기는 한국이 통일이 되면은 제일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만주가 어떻게 될지가 너무 궁금하다. 만주. 그게 바로 국제정치학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부분을 모르는데 한국이 센 나라가 되면은 붙어있는 나라랑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 국제정치 운명입니다. 중국하고는 몇천 킬로가 붙어있습니다. 한국하고. 그래서 한국이 통일되면은 중국하고 갈등을 벌일 건데 그럼 만주가 어떻게 될까요? 만주. 한국 사람이 만주 짓거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분이 2040년이면은 만주가 한국 거가 될 거라고 자기가 예측하겠다라고 아예 직접 썼습니다. 2040년에는 만주가 2040년에 만주가 한국 거가 되는데 자기가 2040년에 서울 와서 보겠다고 또 그랬습니다. 서울 와서 보는데 왜냐하면 자기가 95살밖에 안 됐으니까 우리가 95살밖에 안 됐으니까 많이 웃는데 미래학자는 그때 우리 인간의 평균 수명을 알고 있습니다. 2040년에 인간의 평균 수명을 120으로 칩니다. 120. 그러니까 그분이 95세면은 그분이 딱 나오니 그분이 몇 년생이라는 거와 2040년에 95니까 그 사람이 아직도 25살을 더 살아야 되는 평균을 살려면 이거 자기가 서울 와서 보겠다라고 예측을 한 그런 대단한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 제자 중에 피터 자이안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40대 후반입니다. 그 친구가 최근에 미국에 관한 책을 2권을 썼는데 그 2권을 제가 한국에다 소개를 해가지고 그 번역을 해가지고 그 2권이 전체가 다 한 지난 1년 동안 교보문고 판매 순위 10등 안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신문에 우파 서적이 베스트셀러에 오른 적이 거의 없는데 최근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 해가지고 나왔는데 그 책을 한국 사람들이 보고서 뭐가 바뀌었냐 하면은 한국 사람들 지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21세기 세계 챔피언은 누구? 100% 중국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국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게 지난 한 몇 년 동안에 바뀐 한국의 분위기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국제정치를 잘 알아야 되는데 미국에서 이제 국제정치를 가장 현실적으로 분석하는 분이
저쪽 그 시카고 대학의 미어샤이머라는 교수가 계십니다. 존 미어샤이머 박사가 이제 국제정치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이라는 책입니다. 중국이 저렇게 하는 거 그거 하나도 걔네들이 정신 나가서 그러는 거 아니야. 미국이 이러는 거 미국이 깡패라서 그러는 게 아니야. 둘 다 자기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합리적으로. 그런데 그것은 결국 슬픔, 비극으로 귀결되게 돼 있는 거야. 국제정치는 비극적인 겁니다. 국제정치를 비극적으로 보지 않고 우리 악수하고 만나고 등거리 두드려주고 그리고 돈 좀 주고 그러면 잘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다라고 쓴 아주 그 유명한 국제정치 그분 책은 누구든지 무조건 봐야 됩니다. 찬성하든 반대하든. 왜? 이쪽 학설의 기둥이니까 현실주의 학파의 제일 1등 가는 학자가 한스 모겐소라는 교수가 있었는데 그분의 후임으로 그 시카고 대학 교수로 계시는 분입니다. 그 사람 책 제목이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 그분이 한국에 와가지고 제가 이제 그분 책을 번역을 했습니다. 이제 번역한 사람이라고 만나자고 그러는데 너네들은 이 책 안 봐도 다 알 텐데 뭐하러 번역했냐라고 물어봅니다. 국제정치가 비극이라는 걸 너네들은 책을 읽지 않아도 알지 않겠느냐. 한국 사람은 자기 생각에 한국 사람하고 폴란드 사람은 자기 책 안 읽어도 다 아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국제정치를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나라도 세상에 없습니다. 국제정치가 낭만이에요. 북한이 말이죠. 걔네들 저거 만든다고 몇 동만 굶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완성이 될 거인데 지금 쌀 주면은 걔네들이 안 만들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한국 사람들입니다. 아니 북한이 밥을 굶어가면서 만든 것을 그래서 이제 내일모레 완성이 되는데 그거를 쌀 줄 테니까 그만 만들라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되리라고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한국에 많습니다. 제가 이거를 깨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텍사스 대학에서 공부할 때 그때가 이제 벌써 30년이 넘었죠.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정치학 박사 받으러 유학 온 사람들이 국제정치를 공부를 거의 안 하더라고요. 텍사스 대학이 거기 석유가 나오는 대학이라서 등록금이 연세대학보다 쌌습니다. 제가 다닐 때 연세대학보다 더 많이 낸 적이 없습니다. 텍사스에 다닐 때도 거기를 다녔을 때 우리 그 한국 학생이 27명이었습니다. 텍사스 대학 정치학과 박사과정에서 박사 논문을 국제정치학으로 쓴 사람이 그때 저 혼자였습니다. 1988년에 박사 논문을 쓰는데 저 혼자. 그러니까 우리 교수가 여기 한국 사람 중에서 왜 너만 국제정치학을 공부하냐 그러길래 나는 이 과목이 좋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서 한다고 그랬더니만 교수님이 다른 학생들이 그거 안 하는 이유는 너네 나라 운명이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봤자 타파되지 않을 거라서 그냥 포기하고 안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우리나라의 그 역사상의 천재들 중에 대표적인 천재가 이광수입니다. 이광수. 그 사람 소설 읽어보세요. 어떻게 이런 소설을 쓸 수 있는가 말이지. 우리나라 그 사람이 영어로 썼으면 그게 섹스피어입니다. 이 사람이 친일을 했단 말이죠. 최남선 친일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우리나라 헌법 만든 사람이죠. 유진호. 이런 정말 천재들이 대한민국의 천재들 옛날에 노천명이라든가 이런 시인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나라의 천재들인데 이 사람들이 1943년에 전부 친일입니다. 그게 왜 이 사람들이 친일을 했을까? 저는 그 사람들이 그때 일제시대는 앞으로도 오래 간다라고 확신했던 겁니다. 일본 놈들 이거 나랑 무너지지 않겠구나. 일본 오래 간다. 그것이 페이크 뉴스에 의한 것이든 무엇에 의한 것이든 그런 천재들이 일제시대가 오래 간다라고 믿고 있었고 그럴 바에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덤비다가 머리 깨지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나라를 찾을 생각을 하자. 그래서 민족 개조를 해야 되고 이런 말들이 나왔던 겁니다. 거기에서 유일하게 웃기지 마라. 일본 내일 모레 끝난다라고 줄기차게 주장했던 사람이 이승만 박사입니다. 역시 아니나 다를까
그 사람이 우리나라 최초의 국제정치학 박사입니다. 국제정치학 박사예요. 그리고 그때 이 사람이 미국이라는 힘을 빌린, 미국이라는 힘의 뒷받침을 받는 한국의 중립. 그러니까 그것은 뭐 정신 나간 중립이 아니라 미국의 보장하에서 이루어주는 그것이 한국의 살 길이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국제정치라는 학문이 우리 국민들한테 조금씩 다 알아야 된다. 그리고 어렵지 않습니다. 몇 가지 기본 원칙만 알면은 국제정책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예측 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이제 뭐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 6년 만에 지금 다시 온 것 같아요. 2012년에 제가 문정희 씨 대신에 평통 강연하러 왔었습니다. 여기 와서 그 뉴저지도 강연했었고 그랬는데 이명박 대통령 때예요. 그 세월이 달리니까 이제 사람이 달라지는데 제가 지금 하는 강의는 제가 이제 시사 문제를 학술적으로 설명한다라는 그것이 저의 그 모토입니다. 시사 문제를 학술적으로 설명한다.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뭐 그냥 대학교 한 2, 3학년 정도 수준으로 국제정책 개론, 전쟁론, 미국 외교정책론, 그리고 세계 외교사 등등 해가지고 제가 그 강의를 해가지고 올려놓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을부터 준비해가지고 뭐 여러분들이 지금 거는 그래도 뭐 이렇게 횟수 따라가면서 듣지만은 그거는 뭐 아무 때나 심심할 때 들을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우리 국민들 좀 국제정치를 공부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94회까지 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94주를 했습니다. 제 목표는 200주까지는 무조건 하답니다. 뭐 그때는 세월이 좋아지겠지라는 희망을 가지고 200회까지 하고 200회부터는 시사 문제가 아니라 그냥 공부하는 거로 프로그램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지금은 국제정치 시사 문제도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방송이 있는데 뭐 세계 100수십 몇 개 언어로 방송을 합니다. 한국말로 하는 거가 최근에 2배로 불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만 했는데 VOA 모닝 뉴스 한 번 하고 그다음에 VOA 투데이라고 해서 2번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웬만한 뉴스는 여기 다 나옵니다. 북한 뉴스. 우리 정부는 이것 때문에 무지하게 참 요새 기가 막힐 거예요. 여기서 다 말해주니까 우리나라 신문에 안 나오는 얘기들을. 그런데 최근에 엊그제예요. 북한이 작년 6월 12일 날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하고 그리고 11월 무렵에 북한의 각 대대급 이상의 대대면은 중령이 지휘하는 부대입니다. 그 급 이상의 대대, 연대, 뭐 사단, 여단, 분단, 거기에 장령은 장군과 영관급 장교입니다. 장령급들에게 대한 교육 지침, 그걸 이제 제강이라고 하는데 쟤네들 그 교육 지침한 보고서가 지금 나와가지고 지금 미국에 의해서 이거는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가 특종을 한 겁니다. 다른 방송에 나오기 전에 여기서 나왔는데 김정은이가 이것들을 장교들한테 정확히 숙지시키세요 하고 하다란 문건에 미국 정상회담은 핵보유국으로 가는 첫 걸음이다 라고 아예 글자로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6월 12일 날 싱가포르 회담하고 그리고 이제 밝혀진 것은 오늘입니다. 오늘 6월 18일 한국 시간으로 6월 18일 아침 뉴스에 이런 문건이 나왔다 그러는데 그 문건에 뭐라고 써있는지 보겠습니다. 강습 제강,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려는 뭐 그런 뜻이에요. 장령 및 군관들, 이거 장군 대령 그리고 이제 뭐 장교들 거기에 출판사까지 나옵니다. 조선노동당 출판사 주최 107년 11월, 2018년 11월. 그러니까 작년에 회담을 6월 달에 했고 현지 5개월 만에 그리고 2월 28일 날 하기 3개월, 4개월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는 인민군대를 백두산 혁명 강군 세계적인 핵전략 국가의 강군으로 키우시고 세계적인 핵전략 국가의 강군으로 키우시고
핵 포기 안 한답니다. 그리고 대대급 이상의 특별강습을 하라고 지시를 내렸고 미국의 핵 전략에 겁을 먹고 핵무기 빼앗기 위해 협상하고자 수작하고 있다. 이 본문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핵담판 결과가 무엇이든 핵무력을 더 공고히 하고 핵전략 국가 위상을 높이는 첫걸음을 김정은 장군이 내디디셨다라고 문건으로 공개한 겁니다. 미국이 이걸 모를까요? 다 알고 있었죠. 폼페오 지금 국무장관인데 그 사람이 북한을 처음 간 것이 재작년 4월입니다. 갔을 때 김정은이가 CIA 국장 나한테 사과하셔. CIA가 나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당신 죽일 계획은 지금도 진행 중이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 죽이는 계획은 지금도 진행 중인 거요. 그랬더니 그냥 허허하고 웃었대요. 김정은이가 자기 아버지 맨 처음에 죽었을 때 2011년 12월 17일 그리고 장례식 갈 때가 이제 12월 말이었는데 그때 자기 아버지가 미제 캐딜락에 실려서 이제 가는 겁니다. 죽은 시체가. 옆에 민간인 4명, 이쪽에 군인 4명 섰는데 그때 섰을 때 그때 몸무게를 미국이 90kg으로 칩니다. 김정은이를. 키는 1m 68 내지 1m 70으로 칩니다. 뭐 가서 세워보고서 잰 적이 없기 때문에 미국이 인공위성 촬영한 거 가지고서 추정하는 겁니다. 168에서 170인데 그때 아버지가 죽은 직후에 90kg 정도로 추정을 했습니다. 제일 최근 추정치가 136kg입니다. 136. 그러니까 46kg이 늘은 거예요. 제가 130이라고 추정할 때 미국에서 지금은 그보다 이제 6kg 더 늘었는데 130이라고 추정할 때 왜 이렇게 몸무게가 늘었냐를 쓴 보고서를 읽어봤습니다. 그 보고서에 물론 미국에 쓴 거죠. 그 친구가 To cope with assassination fears 암살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빈지 이팅, 빈지 드링킹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빈지 이팅, 폭음, 폭식. 옛날에 말이죠. 김정일이는 김정일도 이제 배가 뚱뚱하고 뭐 아주 그랬습니다. 밑에 있는 그 의사들이 이거 드시면 안 됩니다. 이거 자제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칭찬했대요. 자네가 내 건강을 생각해 주는구만. 근데 이거 내가 먹고 싶어서 어떡하지? 근데 이 김정은한테는 그 제안을 못 한답니다. 그대로 화를 내버리기 때문에 이게 성질이 포악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누가 컨트롤 해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무게가 그렇게 늘었는데 그거는 이제 건강상으로도 안 되는 것이죠. 금년 1월 1일 신년사를 왜 앉아서 했느냐? 서서 할 수 없어서가 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35살밖에 안 된 친구가 1984년 1월 8일생이 서서 30분 강의를 못하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있는 것이죠. 하여간 그런데 이거 이제 들킨 겁니다. 미국이 오래전에 알고 있었는데 지금 발표하는 것이죠. 그 미국이 뭐를 발표하고 그러는 것이 전부 타이밍에 다 있습니다. 아무 때나 막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오늘 제가 몇 개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앉아서 신년사는 비핵화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대외비로는 핵 보유국이다 북한이. 근데 이거를 누가 모르겠습니까? 미국이 이걸 왜 모르겠습니까? 미국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잘못된 생각이죠. 강습제감은 지도자의 실제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북한에서 탈출한 장교가 이제 이 언급한 것까지 이번 방송에 같이 나왔습니다. 만능보검 핵군력 이거 지금 북한이 여기서 말하는 건 상당 부분 거짓말도 있습니다. 북한이 지금 쏠 수 있는 무기가 20 내지 30개 있는 거로 치는데 일본하고 한국은 핵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아직 미국은 못 옵니다. 미국은 아직 못 오고 언제 미국까지 오느냐? 트럼프가 대통령 됐을 때 언제 미국까지 오느냐? 미국 과학자들한테 물어보니까 방치하면은 내년 그러니까 이제 방치하고 내년 트럼프가 2017년 1월달에 대통령이 취임했죠. 대통령에 방치하면은
금년 말입니다. 그랬습니다. 방참은 금년 말입니다. 그런데 폼페오 장관한테 얼마 전에 물어봤을 때 언제 북한 핵이 미국에 도달하냐 했더니 앞으로 1년 남았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1년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내년에도 1년 남았다고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지금 밀고 있는 겁니다.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시간을 밀고 있는데 여기서 북한이 핵을 완성한다는 것은 제주도까지 때리는 핵은 그건 무효입니다. 이건 있으나 마나예요.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거 한 발, 북한이 핵을 완성했다라고 얘기하는 날은 미국 본토를 맞출 수 있는 거 한 발을 만드는 날 이제 북한 핵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일본까지 가는 거, 한국까지 가는 거 가지고서는 안 돼요. 제가 그거는 그 논리를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 손에서 핵무기 제거하기 위해 외교적으로 노력한다. 폭스뉴스에서 이제 어제 얘기를 했는데 미국도 다 알아요. 외교적으로 해서 안 된다는 거 다 압니다. 그리고 독재 국가하고는 원래 외교가 안 됩니다. 독재 국가하고 미국 같은 리버럴 스테이트하고 그거는 외교가 안 되는 거예요. 급이 같아야지 그것도 외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시진핑이가 21일 북한 국빈한다, 국빈 방문한다. 왜 갈까? 저런 거 이제 부사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가제는 개편입니다. 그 원칙을 넘어서지 않아요. 그리고 원래는 안 갈 거라고 우리들이 예측했습니다. 못 갈 거라고. 이번에 가면 미국한테 죽는다고. 그런데 안 가도 죽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어차피 트럼프한테 난 죽는다. 그럴 바에는 소리 지르겠다는 그런 의미로 가는 것이죠. 가서 이제 뭐 희망사항으로는 김정은 너 핵 없애라. 너 때문에 우리가 죽을 지경이야. 라고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아닐 거다라고 봅니다. 야, 우리 너랑 나랑은 어차피 운명 공동체가 된 것 같다. 라고 할 텐데 같이 죽을 거가 답입니다. 그게 국제정치의 기본입니다. 국제정치는 힘센 놈하고 약한 놈하고 싸우면은 힘센 놈이 이긴답니다.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미국보다 중국의 힘이 더 센 줄 알고 있는데 미국의 중도 좌파 국제정치학 교수 얘기로 미국의 힘은 중국보다 군사력으로 10배 강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 동맹국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중국은 동맹국이 한 나라에 있습니다. 북한. 미국은 동맹국이 45개 있는 나라입니다. 일본, 호주, 영국, 프랑스 다 미국 동맹국이에요. 동맹국을 빼고 계산하면 미국이 중국보다 10배 세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G2라는 말을 씁니다. G2라는 말은 미국 사람이 발명했는데 그 말을 입에 달고 사는 나라는 대한민국만 있습니다. G2. G2라는 말, 그래서 미국 사람한테 G2 그러면 그게 뭐냐고 물어봅니다. 너하고 중국 그러면 그냥 묻습니다. 지금 한국이 그렇게 국제정치에 대해서 개판진다는 얘기입니다. 국제정치는 국력을 분석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래서 국제정치가 물리학이나 수학처럼 되는 날 전쟁 안 납니다. 왜? 네가 이겨. 너가 이겨가 100% 나오니까 그게 안 나오니까 전쟁하고 막 난리가 나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기본 상식도 지금 안 될 정도로 방문해가지고 뭐 별로 이렇게 득볼 거 없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문제의 핵심은 지금 분단 상황을 이제 넘겨야 됩니다. 공산주의 독재체제 북한의 핵무장 이것이 지금 팩트죠. 그리고 지정학에서 비롯하는 세계 최악의 안보 상황. 한국하고 이스라엘하고 누가 더 나쁠까? 안보가 우리가 더 나쁘다로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은 옆에 있는 나라랑 1대1로 붙으면 다 이겨요. 근데 옆에 있는 나라를 뭉쳐서 이스라엘한테 대들 가능성이 0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제일 어렵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는 낫다죠. 다만 우리가 미국하고 동맹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다 상쇄가 되는 겁니다. 동맹만 잘 유지하고 있으면은 뭐 모든 문제가 없는데 동맹이라는 것이 없다 그러면은 100년 전보다 지금 하나도 낫지 않습니다. 한미동맹이라는 게 없다고 가정하면은 옛날에 고종이 나라 뺏길 때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지금 이 대한민국이 골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미동맹을 깨는 것이 일입니다. 한미동맹만 깨지면은 그러면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국민들한테 경고하기 위해서는 그런 워닝을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작년 2월 달에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서울대학에 트루스 포럼이라고 이제 젊은 친구들 우파 많습니다, 한국에. 그 트루스 포럼에서 와서 강의를 해달래서 가서 강의를 하고 나오는데 그냥 총총걸음으로 오는데 할머니들 저보다 나이가 한 몇 살 좀 더 위로 되시는 분들 막 달려오더니 교수님 큰일 났어요. 그러면서 막 한 분이 이제 미군들 다 나간대요. 미군 다 나간대요. 큰일 났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미군이 내일 다 나간다고 그런 얘기 듣고 이제 곧 다 나간다는 얘기 듣고 밤새도록 우느라고 잠을 못 잤다고.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해요? 그랬더니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미군 안 나가요. 그래서 제가 좀 짜증나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안보 강의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위로를 받고 우리가 싸우면 이긴다는 게 힘을 줘야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잘 모르는 할머니를 밤새도록 울게 말은 이게 말이 되느냐고. 그리고 제가 강의하는 걸 어떤 사람이 듣고 너는 너무나 좀 낙관적으로 얘기해. 그래서 내가 무슨 낙관적입니까? 제 얘기는 트럼프를 시진핑 더하기, 김정은 더하기, 그리고 뭐 누가 아무개 다 더해봤자 트럼프한테 못 이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파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진핑하고 푸틴하고 합치면은 트럼프를 이길까? 못 이깁니다. 그거는 푸틴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냉전시대 때, 냉전시대가 이제 1990년에 끝났죠. 토끼하고 여우하고 늑대가 달리다가 세 마리가 몽땅 다 구덩텅이에 빠졌어요. 구덩텅이에. 여우가 늑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늑대 동지, 늑대 동무, 이 토끼부터 잡수세요. 그랬습니다. 근데 그 늑대가 여우를 먼저 먹었습니다. 그것이 푸틴이 말하는 냉전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늑대는 미국이고, 그리고 여우는 소련이고, 그리고 토끼가 중국이었다. 그런데 지금 냉전이 끝났는데 또 똑같은 시세가 돼가지고 또 똑같이 구렁텅이에 빠져있다. 다만 하나가 바뀌었다. 토끼가 러시아고 그리고 여우가 중국이다. 근데 푸틴이 직접 한 말입니다. 그런데 불행한 일은 토끼하고 여우가 힘을 합쳐봤자 늑대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이다. 바로 우리가 국제에서 현실을 그대로 잘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그래도 미군 몰아내고 그리고 우리 민족끼리 통일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니네들 헛꿈 깨라라는 그런 의미도 되는 겁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미국이 죽어 돌아와서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남북한이 힘을 합쳐가지고 친중 코리아 연방이 되는 거. 그건 민주국가든 독재국가든 공산국가든 자본국가든 관계없습니다. 물론 이제 자본주의 국가가 되고 자유주의 국가가 되면은 남북한 합쳐서 친중 연방이 되진 않겠지만은 하여간 설명을 위해서 얘기한다면은 남과 북이 힘을 합쳐서 친중 코리아 연방공화국이 되는 거 미국이 이건 안 돼. 미국이 죽어 돌아가. 트럼프 가서 그랬죠. 이 땅을 위해서 우리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애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데 그게 우리 국회에 와서 했던 말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의 기본을 자꾸 몰라서 그런 이제 에러를 범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맞췄다고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그때 뭐 대통령 선거하는 날 아침에 제가 조선일보를 집에서 보는데 아침에 나오는데 조선일보에 오늘은 힐러리 대통령 되는 날이라고 딱 대문자로 있단말이야. 오늘은 힐러리 대통령 되는 날이래요. 91% 확률로. 내가 참 욕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날 끊었습니다. 신문. 저기 봐. 그날 저녁에 말이죠. 그날 저녁에 제가 강남에 있는 사장님, 회장님들 계시는 데 가서 강의를 했어요.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지난 6개월 동안 얘기하고 다니면서 나 혼자 또라이 노릇을 하고 살았다. 근데 오늘 되더라 보니까 되더라. 그랬더니 어떤 사장님 한 분이 자기 회사에서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신문을 다 보고 집에서 4개 보는데 나한테 내가 오늘 이 교수한테 약속하겠습니다. 내 일자로 4개를 끊겠다고. 지금 우리나라 신문이 말이죠. 그 정도예요. 그렇게 엉터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지금 이 상황을 타결을 해야 되는데 자유주의가 한반도 통일 이것이 우리의 갈 길은 지금 대한민국 자유주의 지금 자유주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가 자유주의에 기반을 둔 대한민국이 통일입니다. 대한민국이 북한을 통일하는 것 이것이 볼턴의 이야기입니다. 볼턴 존 볼턴 지금 미국 국가안보 보좌관이 재작년 8월에 한 얘기입니다. 이거 간단한 문제라고 남한이 북한을 통일하면은 핵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미국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당신네들은 왜 자꾸 칼만 가지고 문제를 삼습니까? 북한이 지금 칼 들고 있는 거예요. 왜 자꾸 칼만 가지고 문제를 삼아요? 칼을 든 사람이 그 칼이 엄마 부엌 칼인데 엄마가 아니라 강도 아니고 저게 엄마가 그 칼 들고 있으면 무섭지 않습니다. 미국은 그 얘기를 벌써 몇 년 전 동안 얘기한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도 당신네들은 왜 칼을 쳐다봅니까? 들고 있는 녀석이 누군지를 봐야지. 레짐 체인지입니다. 미국이 이 세계 모든 나라 핵을 다 뺏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핵 만들 땐 딱 그냥 애꾸는 감아주고 나 너 안 봤어 그러고 통과해주고 영국의 핵폭탄 만들 때는 우리 그 가져다 쓰지 그랬습니다. 프랑스가 만들려고 그럴 때 우리가 도와주면 되는데 그 프랑스가 이유되니까 그래 그럼 니가 만들어. 미국이 지금 12건 핵은 이라크 거, 이란 거, 리비아 거, 북한 겁니다. 왜? 걔네들은 양아치니까. 우리는 자꾸 들고 있는 칼만 보는 거예요. 존 볼튼이 남한이 북한을 통일하면 북한 핵 문제는 끝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국제정책적으로 북한 문제는 언제 끝나느냐? 미국이 끝났다고 선언하는 날 끝납니다. 미국이 다 끝났어 그러면은 북한이 핵이 100발 있는데 끝났어 그러면 끝난 겁니다. 한 발도 없는데 안 끝났어 그러면 안 끝난 겁니다. 북한은 레짐의 성격이에요. 북한이 어느 날 국제정치는 어차피 깡패 동네니까 북한이 딱 무릎 꿇고 형님 내가 오늘부터 형님 부하야. 그럼 미국은 오케이 너 말고 다른 놈이 내 부하야로 바꿀 겁니다. 김정은이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김정은이가 지난 1년 동안 국제사회에 노출돼가지고 얻게 된 효과입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중에 제가 아주 좋아하는 우리 그 우파 정치가들 중에도 말이야 그 트럼프라는 저 허접한 인간이 이 김정은 같은 놈을 꺼내가지고서 세계적인 지도자 반열에 올려놨다고. 그래서 아니 그런 측면도 있지만 거꾸로도 한번 보세요. 저놈이 두껍인데 숨어 있어야 되는데 저걸 끌어냈기 때문에 이제 햇볕에 말리는 거예요. 이번에 햇볕에 말린다는 것이 유엔에서 증명이 됐습니다. 북한한테 쌀 주자고 하는데 쌀이 거치질 않는 거예요. 북한에 식량을 주기 위해서 돈을 걷자보냈는데 돈을 1억 3천 하여간 걷자는 돈의 10%밖에 안 걷혔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뭐냐고 그러면은 왜 우리가 저 나라를 먹여 살려줘야 되냐고 김정은이가 안 나와서는 그 대답을 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을. 근데 매일 철갑상말만 먹게 생긴 친구가 지도하는 나라인데 왜 우리가 저걸 도와줘야 돼요? 그 지금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이 흐지부지 되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는 김정은이가 바깥에 나와가지고 자기를 노출한 거예요. 미국 사람들한테 여론조사했습니다. 김정은 나온 다음에 몇 달 지난 다음에 김정은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94%가 모순된 인간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마 김정은이가 숨어 있다면 94%는 안 나올 겁니다. 기껏해야 60% 나오겠죠. 야 그래도 나라를 끌어가는 거 보면 뭐가 있는 거 아니겠어? 한 3, 40 안 나오겠습니까? 끌려 나와서 간 겁니다.
북한의 대실수는 트럼프랑 1대1로 붙는 겁니다. 내가 만약 정말 북한을 위해서 한번 작전을 짜주라 그러면 절대로 미국하고 1대1로 붙으면 안 됩니다가 제 답입니다. 육제회담으로 그냥 한번 또 육제회담이라 해야 됩니다. 이거 중국에서 해야 되고 그래야지 우리 친구들 다 있고 일본하고 미국만 저쪽 편이고 우리 나머지가 우리 편이래야지 되지. 근데 지금 링 위에 둘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둘이. 나머지는 밑에서 그냥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난 김정은이 그런 면에서 실수했다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문제 그리고 또 북한 문제는 중국 문제의 सब셋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한테 가장 영향력이 큰 사람 중에 하나인 이 스티브 배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배논이 아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노스 코리아 이제 subset of China problem. 북한은 중국 문제의 하부 세트야, 하부 구조야. 그리고 트럼프가 북한에 신경 쓰니까 아이 중국 문제 해결하면 저절로 해결되는데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 신문에 또는 미국의 좌파 언론에 트럼프가 대통령 된 다음에 세계 방방곡곡에서 트럼프한테 맞짱 뜨고 있다. 베네수엘라에서 맞짱 뜨고 있고 이란에서 맞짱 뜨고 있고 중국이 내려들고 있고 북한이 내려들고 있다. 그게 문제 하나입니다. 중국의 오른팔 북한, 왼팔 이란, 베네수엘라입니다. 미국은 지금 문제 하나 다루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가. 근데 엉성한 신문에는 세계 방방곡곡에서 트럼프가 쩔쩔매고 있다. 그건 중국 날개 띄는 작업하는 겁니다. 베네수엘라 저건 내일 모레 가는 거고 이란도 저건 내일 모레 가고 북한도 저는 내일 모레 간다고 봅니다.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100년 태양의 제국이 다시 시작되는 그런 시점으로 지금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항상 쓰는 지도인데 대한민국 여러분들이 미국 왔을 때는 참 대한민국 별 볼 일 없는 나라였을 거예요. 제가 그 유학 왔을 때 그때 그 학교에서 이제 뭐 뒤적거리다 보니까 GDP 순서대로 회사하고 나라하고 막 집어넣어놨는데 우리나라 바로 위에 포드 자동차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포드 다음에 사우스 코리아 GDP 순서로. 근데 지금 대한민국보다 더 큰 회사는 없습니다. 삼성전자 다음에 필리핀이 들어갑니다. 그 자료의 금년판을 보면 삼성전자가 필리핀보다 더 큽니다. 매출액이. 그래서 이건 꼽아주면은 대한민국이 세계 12등짜리 나라입니다. 12등. 종합국력 12등인데 인구가 세계 25등입니다. 남한 인구가. 남한 땅 넓이가 세계 107등입니다. 그리고 뭐 군사력은 지금 9등으로 칩니다. 그리고 경제력 11등. 그리고 뭐 이제 대학교 가는 비율은 한국이 불행이라고 그러면 또 욕먹을지 모르겠는데 1등입니다. 한국이. 재작년에 경우 보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80%가 대학을 갔더라고요. 그게 왜 문제냐면은 우리나라의 직업의 80%가 학사 학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직업에 미국도 안 그렇게 했습니까? 한 20% 정도가 대학을 꼭 나와야 될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그럼 대학 나온 사람이 이거 뭐 고등학교 나와도 할 수 있는 일을 평생 하고 살려면은 행복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거는 너무 많은 거가 문제인데 아무튼 뭐 이런 등등 해가지고 종합국력 세계 12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계 12등이라고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등수가 높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북한 때문에 우리가 12등을 참여하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12등 정도 되면 괜찮은 나라인데 북한 때문에 30등 노릇도 못하고 사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전부 군대 갈 생각해야 되고 졸업하고 가냐 지금 가냐 뭐 이거 범민들 다 하죠. 이런 것들 등등 해가지고 우리가 그만큼 행복하게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통일하는 거예요. 뭐 통일이 이렇게 복잡하고 뭐 정치학자들 우리 제가 아주 존경하는 그 이상호 교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미국에서 이제 박사를 받고 와가지고 그분이 1938년생이십니다. 경희대학교 교수로 하고 4학년 학생들 첫 시간에 통일을 왜 해야 되느냐라고 했더니
써내는 답이 전부 정치학 박사 답이더라는 거예요. 한 놈이 정답을 썼답니다. 그 한 정답이 뭐냐면은 통일하면 오늘 이번 주말에 금강산 갔다 올 수 있어요. 그게 통일입니다. 우리가 통일하면은 여름에 일주일 휴가 받아서 만주 갔다 올 수 있다가 통일입니다. 근데 이게 뭐 민족이 하나가 되고 어쩌고 저쩌고 전부 다 복잡한 소리만 쓰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간 어쨌든 통일이 그 뭐 둘 다 우리 소원은 통일이라고 그러는데 이 통일이 왜 안 되느냐? 한국 문제는 국제 문제입니다. 우리 남북한 국민들이 통일을 반대한 적도 없고 남북한 국민들이 이 나라를 쪼갠 적도 없어요. 국제 정치의 산물로 쪼개졌는데 통일이 분단이 국제 정치의 산물이고 통일도 국제 정치의 산물로 통일이 됩니다. 통일이 왜 안 되느냐? 첫째 얘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중국. 두 번째는 왜 안 되느냐? 얘도 책임이 있어요. 너네들 왜 우리 통일을 반대하니? 그거는 국제정치학교 가서 2학년 책에 써있는 얘기입니다. 이웃에 힘센 나라가 생기는 것은 막을 것. 이웃에 힘센 나라가 생기는 건 막을 것. 국제정치의 파워 폴리틱스의 그 논리가 있는데 옆에 힘센 나라가 생기는 건 막아야 됩니다. 김정은이를 시진핑이 마음대로 못 갖고 놉니다. 일본이 남한 마음대로 갖고 놀지 못합니다. 그리고 모종에 무슨 죄도 있어요. 그때 한 번은 제가 교실에서 직접 받은 질문입니다. 교수님, 김정일이 있을 때 김정일은 중국 가서 큰 소리 꽝꽝 치는데 우리는 왜 미국한테 매일 쩔쩔매고 살아요? 그러길래 내가 김정은이가 중국 가서 꽝꽝 소리 친 그 직접 한번 얘기해 줄까? 김정일이가 중국 가서 쌀달라고 그랬습니다. 중국이 쌀어도 쓰려면 말 잘 들어. 이놈아, 그렇게 그 매일 갸파 치지 말고. 김정일이가 중국 앞에서 미국 놈 쌀어도 먹을까? 그 말 한마디에 중국은 경악하는 겁니다. 미국 놈 쌀어도 먹을까? 남조선은 미국 놈들 때문에 무지하게 잘 사는데 우리는 뭐니? 동맹국이라면 너도 북한 할 말 많아요. 소련하고 중국에 대해서. 앞으로 미국 거도 먹을까? 그래서 중국이 북한한테 또 쩔쩔매는 겁니다. 우리는 미국한테 중국 거도 먹을까? 그 말 감히 못하는 거죠. 말이 안 되니까. 그게 통일되는 거를 중국이 일본이 반대하는 건 파워 폴리틱스. 이 지정학입니다. 지정학. 이거를 피터 두스라는 사람이 한 얘기인데 미국에 있는 그 일본 역사의 거의 1인자입니다. 이 사람이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은 한반도는 일본이 보기에는 심장을 겨누는 단도다. 일본의 심장을 겨누는 단도입니다. 한반도가. 일본 사람들이 100년 좀 넘었습니다. 한반도 흉기론이라는 논문이 아예 있어요. 한반도가 대륙 세력에 편입됐을 경우에 그것은 일본의 심장을 겨누는 단도와 같다. 그건 어떻게 해서든 피해야 된답니다. 중국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지도를 보는 게 더 낫겠네요. 중국의 뒤통수에 붙어있는 망치처럼 생겼다. 지금 이 망치가 부러져 있습니다. 쇠 부분하고 나무 부분하고. 저거는 망치 부러진 거 가지고서는 아무 짝에도 못 쓰죠. 앞쪽도 못 박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피터 두스 교수는 요거 잘 활용하면 러시아가 태평양으로 진출을 못하게 막는 수갑과 같아. 수갑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보세요. 일본의 심장을 겨누는 단도, 중국의 뒤통수를 때리는 망치, 그리고 러시아의 태평양 진출을 막는 수갑. 미국은 말이죠. 이거 통일시켜가지고 내가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통일을 시키면은 중국의 뒤통수를 때리는 망치를 미국이 쥐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이 까불 때 언제든지 찌를 수 있는 칼을 미국이 쥐는 겁니다. 러시아 진출을 막는 수갑을 미국이 들고 있는 겁니다. 저게 통일되는데 어떻게 네 거니? 그거가 바로 지정학입니다. 지정학은 이거는 파워 폴리틱스보다 더 정확해요. 프랑스의 친구는 러시아입니다. 겉으로는 절대로 그 말 안 해요. 근데 밑으로 러시아라는 친구입니다. 독일이 친구가 아니에요. 그게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 것이 지정학입니다.
지구 역사에서 제가 이제 전쟁론 전공인데 학생들이 교수님 누가 전쟁해요? 그럼 내가 90% 확률로 정답을 말할 수가 있는 거가 국경이 붙어 있는 나라. 지구 역사의 전쟁 중에 90%가 국경이 붙어 있는 나라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이 가까이 나라.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국하고 전쟁할 확률이 세계사 평균에 보면 90%, 일본하고 할 확률이 10%. 나머지 우리나라랑 전쟁할 가능성이 있는 세 번째 나라 없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이제 지정하기 또 철칙. 친구는 항상 멀리, 적은 항상 가까이.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날 통일을 했을 때 일본이 너무 무서워서 중국 힘을 빌린다? 그럼 중국 들어와서 안 갑니다. 또는 중국이 너무 무서워서 일본 힘을 빌렸다? 일본 들어와서 안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또 우리보다 큰 힘이래야지 우리가 동맹을 할 수 있는 값어치가 있으니까 그 힘은 미국밖에 없습니다. 미국밖에. 지정학적으로도. 다만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일본이나 중국보다 적어요. 한반도에 대해서. 근데 최근에 와서 미국이 우리는 태평양 국가라고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딱 잡기 좋은 것, 이런 상황이 오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통일로 간다고 보는데 그동안에 미국이 한반도 통일되는 건 좋지만은 그거 하는데 피곤해. 뭐 내 손에 흙도 묻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별로 미국이 본격적으로 한반도 통일 과정을 지지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9년인 오늘 현재 미국이 한반도 통일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국제 대세가 바뀌고 있습니다. 1. 이게 미국 힘, 얘는 정말 미국 때문에 세계 2등이 된 나라입니다. 미국이 길러준 거예요. 미국이 길러주고 물론 이유가 있죠. 러시아 잡자고. 너 내가 보니까 러시아랑 싸우고 있는데 당연히 싸우죠. 4,800km가 붙어 있는데 어떻게 친구를 합니까? 너 우리 편해라. 내가 너 도와줄게. 그래서 러시아를 골로 보내기 위해서 미국이 중국하고 사실상 동맹을 맺었는데 미국 사람들 상당 부분이 중국이 저게 우리 편이 돼가지고 세계 패권국이 뭐 미국을 능가하지 못할지라도 저게 이제 자유국가가 되고 돈 많은 나라가 되면은 그럼 우리는 비슷한 나라가 될 거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거 없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게 그게 아닌 거예요. 컸는데 완전히 정치 체제를 자기네 거 그대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자가 될수록 민주화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더 옥죄고 있습니다. 시진핑이가 나와가지고 모택동이가 다시 태어나온 겁니다. 아니 모택동이 아니라 앞에 있던 저 후진타오보다 훨씬 더 민주화가 된 놈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거꾸로 가니? 미국 사람들이 최근에 이게 모든 민주화, 자유화가 모든 부자가 됐다는 자체가 전부 민주화로 가는 것은 아니구나. 이러면 내가 이게 전체주의로 오히려 가고 있잖아요. 이걸 막아야 된다라고 공개 선언한 것이 작년 10월 달에 허드슨 연구소에서 미국 부통령이 선언한 겁니다. 그 부통령의 선언은 그 마샬 플랜이라든가 또는 레이건 대통령이 저쪽 브란덴부르크 문에서 고버초프 씨 와서 인문을 허무시오라는 그 연설보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것이 될지 모르는 연설인데 중국을 껴버리겠다고 한 겁니다. 중국을 체제 변화시키겠다는 연설을 한 겁니다. 작년 10월 달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것은 그 펜스 부통령의 연설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우리가 너네를 길러줄 때는 너네들이 민주주의 국가가 돼서 우리랑 비슷한 나라가 될 줄 알아서 그 미국의 일부 학자들은 어느 날 만약 중국이 정말 미국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되더라도 마치 영국이 지배하던 세계를 미국이 지배했을 때와 비슷하게 전 세계 국가들한테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조차 있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아이켄베리 같은 사람은 그렇게 주장했어요. 중국이 되더라도 저게 리버럴 헤즈모니 될 거니까 걱정할 거 없어.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 최근에 완전히 드러나고 미국은 이걸 가만 놔두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바로 미국이 이걸 깨버리겠다.
그리고 요거 여러분 국제정치의 힘의 정치로 미국과 북한의 비율을 500대 1로 칩니다. 미국과 북한은 500대 1짜리예요. 남한과 북한의 국력 비율은 50대 1입니다. 그래서 50대 1의 국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이런 국제관계가 있는 것은 정말 반칙입니다. 아니 왜 북한이 큰 소리 치고 남한이 쩔쩔맵니까? 50배 센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근데 미국은 500배의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너 죽을래? 그리고 정말 노골적으로 말하면 미국은 북한이 남한을 점령할까봐 6.25 때 막아주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미국이 이거 막아주러 온 이유는 국제공산주의가 남한을 점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옵니다. 다른 말로 소련과 중공이 점령하는 거 안 돼. 그래서 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 미군이 아직도 있는 거는 북한이 대한민국을 점령하면 안 되지가 아니라 중국이 남한을 가져가는 거 그건 안 되지 때문에 있는 겁니다. 냉전 시대 때 미국이 여기를 막았습니다. 여기 휴전선하고 서울하고 중간 평택 의정부 동두천 그리고 심지어는 7사단이 휴전선에도 있었죠. 지금 얘가 평택으로 나가고 있는데 냉전 시대 때 미국은 소련을 막아야 됐기 때문에 소련 막기에 제일 좋은 한반도의 기지는 동두천 의정부입니다. 그런데 이 소련은 지금 없어지고 미국이 나가려고 보니까 중국이 커졌고 그래서 중국을 견제하기 제일 좋은 곳은 평택입니다. 평택에서 이렇게 딱 보면은 중국이 바로 앞에 보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미국이 갖고 있는 기지 중에서 the best, the newest, the largest 아메리칸 밀리터리 베이스 그게 바로 평택에 있는 캠프 험프리스입니다. 미국이 야 우리 장교들 말이야 와서 9개월씩 있다 가고 그러니까 부인도 못 들고 오고 그러는데 호텔 좀 좋은 거 만들어줘 평택에다가 그럼 3년씩 근무할게. 지금 평택에는 미군 오면은 3년 부인을 데리고 와서 3년 있을 수 있는 시설 만들어 놓고 지금 그러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택이 지금 세계에서 해외에 주둔 미군 기지 중에서 그리고 평택에서 이렇게 보니까 중국이 바로 앞으로 보이는데 중국에서 제일 가까운 기지가 평택입니다. 세계에서. 그런데 거기 바다 건너와야 되는데 함대사령부가 한국 해군 2함대 사령부가 평택에 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로 날아가야 되는데 미 7공군 오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 중에 처음으로 한국에 들어올 때 오산 기지에 내린 사람이 트럼프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전부 서울공항에 내리든가 또는 그러니까 서울공항에 내려서 헬리콥터 타고 이사단 들어왔습니다. 트럼프는 오산에 내려가지고 헬리콥터 타고 평택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육군, 해군, 공군이 다 있는 세계 최고의 기지죠. 김정은이가 조금 인간이 괜찮은 호주명 수준이라면은 트럼프한테 신의주 빌려줄게. 여기 요거 빌려줄게. 평택보다 100배는 더 낫지 않겠니? 라고 오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김정은이는 호주명이 아닙니다. 김정은 만약 호주명이라면은 그런 논리도 가능해요. 그런 논리까지도 가능합니다. 이거 미국이 이거 딱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김정은이가 미국이 보기에 정말 그래도 국민들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라고 보이면은 호주명에는 공산주의자지만 미국이 그렇게 봤습니다. 이게 월 남보다 저놈이 더 나은 것 같으네 오히려. 보세요. 국민보다 더 그 사람이 더 홀쭉했잖아요. 호주명에는 정말로 먹지 않고 국민들을 위해서 애국자를 한 겁니다. 그 프랑스 쫓아내려고 싸웠는데 호주명에는 자기가 만들고 싶은 원람이 미국 같은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원래 프랑스를 쫓아내면서 공산주의 힘을 빌린 거예요, 중국에. 미국은 그때 뭐 냉전 초기니까 이런 빨갱이 아니야 그러고 와서 막은 겁니다. 한참 먹다 보니까 이놈이 빨갱이보다는 민족주의자가 더 크네. 이거 민족주의자구만.
내가 이놈한테 월남을 주면은 이놈이 중국을 오히려 막을 거야. 중국한테 먹히는 게 아니라. 미국이 그냥 그렇게 계산하고 난 나간 겁니다. 월남전은 미국이 싸우다 나간 거예요. 진 게 아니라. 한국에도 그런 논리가 적용하려면 김정은이가 호주명 같은 수준이 되면 되는데 그거는 불합격이죠 지금. 그나마 그게 다행인 겁니다. 미여시에보 교수가 그랬죠. 미국이 세계적인 패권국 강대국인 것은 사실이지만은 글로벌 헤지몬까지는 안 된다. 즉 지구 전체를 다 아무데나 가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패권국은 안 된다. 특히 바다 건너에 있는 강대국과 싸우기에는 아직은 역부족이다. 미국이 바다 건너에 있는 강대국인데 그게 어느 나라라고 말하는데 당연히 중국이죠 지금. 그런데 그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 있기는 있다. 바다 건너편에 있는 강대국과 육지로 연결된 곳에 미국의 기지를 얻을 수 있으면 된다. 바다 건너에 있는 강대국 중국, 육지로 연결된 나라 여기를 미국의 동맹국으로 만들고 기지를 얻으면 된다. 그게 볼턴이 하는 얘기입니다. 저거 남한이 먹게 되면은 그러면은 다 문제 다 해결되는 거야. 중국 문제, 북한 문제, 핵 문제 다 해결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반대 세력이 이걸 어떻게 깨버리려고 뭐 무지내를 쓰는데 지금 오늘 현재 상황으로는 이제 트럼프의 전략, 미국의 대전략이 먹힌다라고 지금 우리들은 거의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6월 17일 날 서울에서 생명의 강이라는 그 모임을 한다 출범을 했는데 그게 이제 김철호 교수라고 이제 그 장로신학대학 교수님하고 그 이제 몇 명 그 학자들이 북한이 이제 곧 무너질 텐데 미국이 혼자 들어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엔에 어떻게 되고 들어가요? 유엔에 상임이사국에 러시아하고 중국이 있는데 미국 혼자 들어가는 거로 지금 일을 끌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유엔 제재가 아니라 미국이 제재하는 겁니다, 북한에. 그래서 북한이 금년 넘기기가 본입고개가 이제 6월 7월인데 저게 넘길 거냐라는 데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김정은 출범 이후에 최악의 지금 배고픔 시절입니다. 지금 드디어 북한이 처음으로 군량미를 풀었습니다. 군량미. 금년에 처음으로 풀었고 그리고 이게 역시 그러니까 이 나쁜 놈이 정치를 하다 보니까 지금 북한의 일기예보를 기록한 이후에 처음으로 극도의 가뭄입니다. 극도의 가뭄. 그리고 이제 미국 2017년에 미국의 항공모함 3척이 동해바다 와 있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 항공모함 3척이 동해바다 와 있으면 무슨 일이 북한에 벌어질까 모내기를 못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모내기 이렇게 다 심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기계 있는데 북한은 이거 심는데 군인들이 가서 심어줘야 됩니다. 군인들이 전부 꼼짝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항공모함 3척이 동해바다에서 딱 진을 치고 있을 때 미군 장교들이 저놈들 이제 내년에 먹을 쌀이 없을 거리라면서 농담하는 거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등등 해가지고 지금 북한이 그래서 아까 그 낮에 미국이 북한을 폭격할까요?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종합해 볼 때 미국이 폭격 안 하고서 붕괴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게 최고입니다. 더 이상 이제 흔들리면은 북한에서 반발이 일어납니다. 지금 북한 장군들을 지금 미국에서 영어로 strategic strangulation 전략적으로 목조르기 strangulation 목조르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인 목조르기 작전이라는 거가 있는데 그거를 제안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제 북한 국민들은 불쌍하니까 놔두고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더 이상 제재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나라 우파들 또 분노해가지고 트럼프 죽일 놈이라고 욕하는데 트럼프가 2월 28일 날 회담 결렬된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더 목을 조르실 겁니까? 아니요. 충분해요. 그러고서 한 말, 그 다음 말이 뭐냐면은 북한에는 살아야 될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사람들 나한테 소중합니다. 지금 목 더 조르면 누가 죽느냐? 수용소가 있는 사람들부터 죽습니다. 그 다음에 평민들 죽습니다. 그
그 다음에 병사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목을 더 조르면, 그래서 지금 정도 대신에 김정은이 목을 조르는 겁니다. 전략적 교살 작전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미국이 북한한테 팔지 않는 품목이 정말 보면 웃기는 품목들이에요. 망원경, 평면 TV, 피아노, 철갑 상하알, 고급 횟감, 고급 자동차, 이런 것들 안 파는 겁니다. 못 팔게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그 말까지 했어요. 일부 장군들한테 몰래 주자고. 그래서 그들 사이에 서로 위화감과 분노감을 이야기하자고. 옛날에는 그 북한에 돈 좀 냈을 때는 장군쯤 되는, 별 한 3개쯤 되는 사람은 김일성 생일날 벤츠를 받았습니다. 벤츠. 근데 그것이 폭스바겐으로 떨어지면서 분노한 장군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집단의 성격이 그런 겁니다. 옛날에 그 어떤 봉건 영주 사회에 그런 그룹인데, 지금 미국에서 전략적 교살 작전을 하자는 것은 그 그룹을 해체시켜 놓자는 그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지금 진행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저거 이제 다 돼가는 건 확실한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미국이 지금 한반도를 이거 물건이야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영어로 린치핀이라는 말이 있는데, 미국이 한국은 동북아시아 안보를 위한 린치핀이지, 린치핀이라는 게 이 마차의 그 바퀴하고 축하구를 연결하는 무슨 그 조그만 핀이 하나 있어요. 그게 없으면 마차 바퀴가 그냥 안 부르는 거죠. 한국은 린치핀이야라고 얘기했는데, 저 말을 오바마 때 처음 했는데 트럼프가 똑같이 또 린치핀이라고 그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저 말이 나왔을 때 일본 방위청 학자들이 일본한테는 코너스톤이라고 미국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코너스톤. 야, 코너스톤하고 린치핀하고 어떤 게 더 중요한 거지 하고 모여서 회의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 결론이 뭔데 그랬더니 린치핀이 더 중요한 거라고. 그거를 한국이 지금 놓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린치핀이라고 얘기해줬는데 그걸 덥석 받아먹으면은 그 대신에 그거 하면 되죠. 중국하고 맞짱을 떠주는 겁니다. 우리가. 미국이 지금 중국하고 한바탕 겨루는데 우리가 동맹국으로서 앞에서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니 왜 우리가 미국이 중국하고 싸우는데 개입하냐고. 공부한 사람도 그 말을 합니다. 그거는 한미동맹 조약에 나와 있어요. 한미동맹의 적용 범위가 퍼시픽 에어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태평양 지역에서 일어나는 위협에 공동 대처한다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한반도, 북한의 위협에만 공동 대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문에 방위조약 전문에 퍼시픽 에어리어라고 아주 명기가 여러 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도 안 읽어본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안 읽어본 사람이. 그거는 태평양 동맹입니다. 한반도 동맹이 아니라. 미국이 린치핀이라고 할 때 미국이 린치핀이라는 말을 써준 나라가 한국 빼놓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인도. 인도는 당연히 린치핀이죠. 인구 12억짜리가 딱 버텨주니까 중국이 맥을 못 쓰는 겁니다.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전략이 무시무시한 게 뭐냐면은, 미국 사람들 보면은 그 냉혹한 데가, 미국 사람들은 절대로 저 뒤통수에서 총 안 쏩니다. 미국 사람은 경고하고서 말 안 들으면 이마에다 쏘는 나라입니다. 그거를 우리나라가 모르는 거는 참 이상해요. 제가 2008년에 여기 그 이레만 브라더스 쓰러질 때, 월급 보게 될 때, 그때 한국 사람들 말이죠. 퀴즈를 불렀습니다. 드디어 미국은 망하는구나. 야, 이제 미국은 망해. 뭐 우리나라 왜 이렇게 반미가 많이 생기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중국이 시대고 와. 그때 제가 이제 어디 그 강의하러 가가지고, 이제 미국의 시대는 가고 중국의 시대가 온다라고 강의를 해달라고 부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미중 패권에 대해서. 미국의 패권은 100년 동안 안 끝납니다. 앞으로 100년 동안. 그래서 제가 왜 안 끝나냐고, 왜 안 끝나냐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제 기자가 전화가 온 거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기자 한 사람이 전화 걸어서, 월간지 기자가, 교수님 글 하나만 써주세요. 뭔데? 앞으로 30년 후에 세계 1등이 어느 나라인지에 대해서 써주세요.
근데 내가 그래서 너희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다. 미국은 말이야 전쟁에 지지 않은 채 2등이 되는 그런 전략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아니야. 중국이 어느 날 1등 되고 싶으면 전쟁에서 미국을 이기면 돼. 그걸 아직도 모르니? 미국하고 몇십 년 동안 같이 친구라고 지내면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전쟁에 지지 않았는데 2등 되는 나라 아닙니다. 그 대신에 워닝을 주죠. 까불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달러로 때릴 거야. 주먹으로 때리기 전에. 미국의 바보처럼 30년 있다가 그때 중국 주먹이 세졌을 때 그거로 싸우진 않을 것 같아. 내 생각으로는 주먹이 아니라 다른 거로 싸울 수 있을 때 그때 해결하지 않겠어? 지금 그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그 도가 좀 지났죠, 저 중국이. 미국이란 나라 패권 그냥 뺏기지 않습니다. 영국도 미국한테 패권을 그 자기 친구한테 주는 것도 영국이 말이죠. 남북전쟁할 때 영국의 그 파머스톤이라는 수상이 드디어 저것들의 등뼈를 꺾을 기회가 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쾌재를 부르면서 드디어 그 미국 놈들 무서운 놈들이 막 부쩍부쩍 크는데 저거 등뼈라고 그랬습니다. 백번을 날려버릴 기회가 드디어 왔다. 그래가지고 여기 그 엔티탑이라고 그 메릴랜드하고 펜실베니아 그 부근에 정말 미국 역사상 가장 처절했던 전투지가 있습니다. 북군이 1년 동안을 내리 깨지고 있다가 거기서 처음으로 이겼어요. 만약 거기서 지면은 영국이 남부를 국가로 승인한다고 그러던 찰나였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친구끼리도 1등을 뺏기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데 미국이 중국 같은 나라한테 평화적으로 자리를 넘겨준다?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이 2등이 안 되는 이유는 2등이 될 수 없으니까, 그리고 1등일 때 깨버릴 테니까, 참 논리가 이상하지만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중국을 뭐 여러모로, 근데 뭐 석유 때문에 게임이 아주 쉽게 끝났습니다. 미국이라는 이 대제국이 베네수엘라 같은 거한테 어떤 때 겨요. 왜? 석유 한 방울이 피니까 중동한테 쩔쩔매고 애들 더운 데 가서 전쟁하느라고 고생하고. 근데 이제 그것에서 완전히 해방이 된 것이죠. 미국 패권이 앞으로 몇백 년 갈 수 있습니다. 혼자 붕괴되지 않는 한. 그러니까 이 나라 혼자 붕괴되지 않습니다. 이게 아주 참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얘기할 거가 많지만은 그 시스템의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게 탄자 들어가는 나라 다 미국 편 다 됐습니다. 이게 파란 거를 미국 편이라고 치겠습니다. 몽고가 미국 편이 됐는데 부시 대통령, 그 아들 부시가 미국 대통령 사상 처음으로 찾아갔는데 그때 부시가 받은 이 환영은 보통 환영이 아닙니다. 징기스칸의 말들이 부시의 그 미국 대통령 차를 비스트라고 그러죠. 이 무시무시하게 생겨. 그놈 옆에서 같이 따라 뛰어줬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거의 준군사동맹이 됐는데 몽고의 경제인들은 중국 편이래요. 몽고의 정치가들은 러시아 편이고 몽고의 군인들은 다 미국 편입니다. 뭐 몽고의 군인들이 미국 편, 몽고에 미국 공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령들이 몽고군을 훈련시킵니다. 몽고는 러시아하고 중국이라는 강대국 사이에 껴있는 약소국인데 세계 최강의 군대가 와 있기 때문에 누구도 이제 감히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탄자 들어가는 나라 미국이 대충 다 자기 편 만들었습니다. 인도는 원래 소련 편이었는데 소련 망하니까 인도가 제일 싫어하는 게 중국입니다. 그냥 자동으로 미국 편이 된 것이죠. 이 버마는 독재국가에 있었는데 민주화되면서 미국 편 됐고, 태국 원래 미국 동맹이고, 캄보디아가 오바마가 대통령 관두기 직전에 가서 또 우리 편 해야 된다 하고 이제 외교 교섭 끝낸 나라입니다. 베트남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미국한테 지는 바람에 나라 발전이 30년 뒤졌다고 그랬습니다. 미국한테 이기는 바람에
근데 이겼으니까 전순국이 되고 서먹서먹 해가지고 몇십 년 동안 진짜 관계를 못 맺어가지고 30년 오히려 뒤졌다고 발전이. 근데 지금은 월남처럼 미국 편이 없죠. 네, 월남이 미국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 중국을 둘러싸고 있는데 여기를 파란색으로 칠하면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북한을 파란색으로 칠하면 미국의 대전략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 미국은 200년 대제국을 또 이제 해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건데 지금 북한 핵이 바로 미국이 북한을 파란색으로 만드는데 북한도 파란색, 남한도 파란색. 그게 통일이 뭡니까? 구조적으로. 저거를 우리가 올라타야 되는데 오히려 거슬러고 저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대세가 그렇게 쉽게 거슬러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싸움이라는 게 미국도 지금 보수 진보의 싸움이 아니라 이게 뭘까요? 어제 그 폭스뉴스에도 그게 나왔는데 호모들끼리 결혼한다고 그러니까 남자놈 둘이 결혼한다고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우리 종교상으로 결혼은 여자하고 남자가 하는 것이지 남자 둘이 하는 건 아니요. 내 급하고 못 만들어 주겠어 그랬다고 그거를 수해가지고 그냥 뭐 문 닫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걸 얻어맞았는데 오바마 때 패소했는데 트럼프가 돼서 다시 이겼습니다. 바로 그런 싸움이 여기서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유와 전체의 싸움. 요번에 트럼프가 그 75주년 노르망디 상륙작전 갔다 왔죠. 거기에 모여있는 나라들이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자유입니다. 거기에 푸틴을 안 불렀습니다. 푸틴이 70주년을 왔다 갔어요. 이게 75이라는 식으로 끝에 이제 맞아 떨어지는 해에 큰 파티를 하는데 그래서 푸틴은 요번에 시진핑하고 만났습니다. 그 미국이 구분하는 거예요. 시진핑 너는 거기 가서 놀아. 우리는 우리끼리 노는 거야. 그래서 지금 그 자유와 전체의 싸움, 전체주의 싸움, 이 싸움이 한반도에서도 지금 이어지고 있고, 뭐 다 지금 그래서 여기가 이제 파란색이 아마도 곧 될 거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김정은은 너는 아웃돼야 되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지만은 김정은이가 아웃된 이후에 미국이 접수하는 거, 그게 제일 미국도 원하는 걸 겁니다. 가서 우리가 손 봐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가서 뭐 깨버리는 것보다도 불을 지르는 것보다도 지금 그런 상황이 상당히 트럼프가 하는 이 말이 조금 트럼프는 정말 그 말을 정반대되는 문장이 정반대되는 그 센텐스가 점 하나에 들어갑니다. 문장 하나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나하고 북한의 김 패밀리는 사이가 좋았습니다. 지금 언제 김일성하고 김정은 거짓말이지만 우리는 사이가 좋았죠. 김 패밀리하고 우리 패밀리는 사이가 좋아요. 근데 저것들이 우리를 등쳐먹었죠. 몇십 년 동안. 그 말이 같이 나옵니다. 문장 하나에. 그 어법을 이해를 못하면은 트럼프는 이제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정반대라는 말이 막 섞여서 나옵니다. 모든 문장에. 이 사람이 어떤 게 정말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 찾아내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뭐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요번에 2월 28일 날 저는 안 된다고 본 이유가 우리나라가 뭐 빅딜 스몰딜 그러는데 트럼프가 1987년에 써가지고 1년 내내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The Art of the Deal. 그 책에 보면은 딜은 그러니까 전체 딜하고 노 딜하고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중간 딜이 없어요. 스몰 딜은 한국이 만든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미국이 북한이 형님 땅에만 안 도착하게 할게요. 그러니까 ICBM만 안 만들게요. 그러면 미국이 그래 그러면은 너 100원 죽고 50원이라도 줄게라고 한국 사람들이 생각해요. 북한이 죽어도 포기할 수 없는 게 ICBM입니다. 남한으로 오는 거, 일본으로 가는 건 다 포기할 수 있어요. 근데 미국으로 가는 건 포기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첫째 말이 안 된 거고, 미국이 모든 문건에
아메리카 and its allies. 미국과 그 동맹국을 밥 먹듯이 붙이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미국만 안 쏘는 것을 미국까지 오는 ICBM을 북한이 포기하면 뭘 해준다? 그럼 일본이나 한국은 북한 핵 맞아도 된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건 뭐 미국을 몰라도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아마 일본은 그러기를 원할지도 몰라요. 그러면 허락받고 핵무장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이 그건 우파들도 잘못 생각한 겁니다. 만약의 경우 그런 스몰 딜이 이루어지면은 미국하고 북한하고 종전선언을 할 거라는 거예요. 종전선언. 종전선언하게 되면은 전쟁이 끝났으니까 주한미군은 나가고, 주한미군은 종전선언하고 6.25와 관계 있는 게 아닙니다. 6.25가 끝난 다음에 한미방위조약을 맺었고 한미방위조약 4조에 의해서 주한미군이 있는 겁니다. 유엔군은 나가야 될지 몰라요. 왜? 유엔군은 6.25 때문에 만든 군이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틀린 얘기인데 종전선언을 북한이 못 해주는 거를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왜 북한은 종전선언을 못 해주는가? 종전선언이 영어로 말하면 엔딩 더 코리안 워입니다. 코리안 워를 이제 끝내자. 그럼 미국은 사인해주면 돼요. 근데 북한 말로 뭡니까? 민족 해방 전쟁을 끝낸답니다. 그건 할아버지 허락받아야 돼요. 김정은이 마음대로 못하는 겁니다. 왜? 아직 남조선이 해방이 안 됐는데 남조선에 교회 다니는 사람도 1,000만 명 되고 공산주의 실패하는 사람도 몇 천만 명 되는데 이거를 민족 해방 전쟁을 끝낸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북한이 그걸 들어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미국의 연락사무소가 평양에 들어간다? 천만의 말씀이죠. 미국의 연락사무소, 이건 지금 제가 지도를 쭉 시간이 지금 다 안 되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질문 나오시면 제가 또 이제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말이죠. 북한이 빨간색의 나라입니다. 빨간색의 나라지만 이 파란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어요. 그래서 파란 물을 마시는데 파란 물을 마시다가 북한이 파랗게 되면 그것도 죽는 겁니다. 그래서 빨대를 가지고서 여기 시리주, 개성, 금강산, 나진선봉 여기를 열어가지고서 그거만 마시는 겁니다. 색깔이 변하지 않게. 그런데 평양에 미국 연락사무소가 들어간다? 여기에 이거보다 다 합치고도 더 큰 포로색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날 평양은 죽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연락사무소를 뭐로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이런 거 들어갑니다. 중국 대사관보다 더 큰 거가 평양에 들어갈 거예요. 그날 평양 끝나는 거죠. 트럼프가 매일같이 김정은 씨 당신 말에 핵을 포기하면은 싱가포르 같이 폼나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영어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Great Economic and Financial Power로 바꿔주겠어 당신을. 김정은도 알아요. 그 Great Economic Financial Power가 된 노스코리아의 대통령으로 지가 있을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런 정책 결론의 기본 상식입니다. 개방된 금융 경제 국가의 대통령이 김정은 같은 친구가 가능하다? 그런 건 없어요. 민주국가만이 개방 경제 자본 파이낸셜 스테이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미국 같은데 뉴욕이 세계 금융의 중심지가 된 건 뭡니까? 한마디로 프리덤입니다. 개방되어 있고 자유로우니까 여기가 세계 경제 시장이 되는 건데 김정은이 통치하에 북한이 파이낸셜 스테이트가 된다고요? 트럼프도 그냥 알면서 능증스럽게 거짓말한 거죠. 그걸 김정은도 다 아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 우리가 제가 질문 받기 전에 여기까지 하고 일단 질문 받겠습니다. 폼페오가 폼페오도 무서운 사람입니다. 육군사관학교 수석도로 간 사람이에요. 손이 매워. 저 사람이 대통령 될 꿈이 있겠죠. 당연히 가서 김정은님보다 치면 상대가 되게 더 큽니다. 뭐 CVID 건데 북한은 전갈입니다. 전갈인데 이 전갈이라는 거가 요만하지만은 요만해요. 이게 토끼도 죽이고 있고 두꺼비도 죽일 수 있습니다. 독 때문에
정갈이 지나면 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지금 국제정신을 동물의 세계로 보면은 제일 고릴라, 왕 고릴라가 미국이에요. 야 정갈, 너 임마 이 독 때문에 옆에 있는 놈들이 피곤해. 나도 피곤할 것 같아. 미국이 저게 쏘이면 죽진 않아요. 그렇지만 되게 아프고 뭐 열나고 며칠 동안 끙끙 밖에. 너 살려줄 테니까 요거 뼈라 그랬는데 지금 미국이 북한한테 요구하는 거가 너 살려줄 테니까 독을 빼. 독을 빼면 북한이 뭐가 되겠습니까? 전갈에서 독을 빼면 뭐가 남습니까? 그거를 작년 6월 12일 날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가 이 바보 같은 계약을 맺었다고 그랬는데 400단어도 안 된답니다. 이거를 콤프리헨시브라고 얘기했다고 72년에 서울 방문하고 돌아온 그 서울이 평양보다 못하지 않다는 사실에 좌절한 자기 부하들한테 한 말입니다. 너네들 남조선 가보니까 잘 살지? 그거 급속하게 경제성장을 이루겠다고 해서 부러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어. 우리가 만반의 전쟁 준비를 갖추고 있다가 일단 유사시 남조선을 해방하고 조국을 통일하게 되면 남조선의 발전된 경제가 다 우리 거가 되는 거야. 아주 간단합니다. 뺏으면 되니까. 그러고서 갔다 온 사람한테 야 가서 좋은 술로도 먹고 좋은 쇼 보고 오니까 이제 붙인다 그러면은 핵무장 하라 그럴 겁니다. 한국 보고. 네가 그냥 억제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죠? 근데 그럴 가능성은 없죠. 이게 그냥 미국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론을 김정은이 김정일이가 열심히 그대로 하는 겁니다. 한국만 뭐 그리고 이 정부가 잘 못하는 거는 국제정치학이라는 게 학자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외교관들만 할 줄 알았더니 국제정치학이 이렇게 모든 일반 국민들의 상식으로 상식의 지식으로 알 수 있도록 지금까지 모든 혼신을 다해 주신 우리 이충근 박사님, 이게 큰 이분의 업적이죠. 다시 한 박수로. 질문을 받는데 질문이 1분을 넘어가면 끊겠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간단하게 주시고 답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질문하실 분들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음식이 이제 나오면서 여러분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요걸 제일 간단하게 질문 많이 해주시네. 나오세요. 레이디 퍼스트. 예, 레이디 퍼스트. 네,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되는데 한국에 있는 그 반미하는 인간들, 김대중이 시대 이명박 정부 때 그 반미 광우병 어쩌고 하는 인간들하고 여기 미국에서 북한 앵벌이 창구 조직을 통해서 하는 인간들하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한미 동맹을 강화할 수 있습니까? 한미 동맹 강화하는 방안이 지금 서울에 이제 미군이 오늘이니까 어제부로 6개월 동안 야간 통행 금지가 풀렸습니다. 미군 서울에 와 있는 미군이 새벽 1시부터 5시까지 못 돌아다니게 돼 있어요. 위험하다고 한국. 근데 임시로 풀었습니다. 6개월 동안 임시로 풀고 지금 다시 괜찮아졌다고. 그런데 그 친구들이 저보다 19살짜리들이에요. 미군들 서울에 와 있는 사람들 보면은 얘네들이 와가지고 미군 부대 앞에서 한국 사람들 데모하는 거 보고서 이렇게 마음이 위축되고 이런 날에 우리가 왜 와 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친구들을 토요일 날 시청 앞으로 내보낸다고 그럽니다. 한국 국민들이 성조기 들고 데모해요. 세계에서 그 성조기 들고 데모하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을 거예요. 또 그걸 보고서는 걔네들이 또 그렇게 감동을 받는데요. 야, 그 사람들이 그 뭐 젊은 사람, 늙은 사람 할 것 없이
이쪽에는 태극기, 이쪽에는 송족이. 그 저희 교회 목사님이 데모를 작년 3월 1일날 그냥 왕창 동원해가지고 드론을 사가지고서 그냥 곳곳을 다 찍었습니다. 송조기의 물결을 찍은 거예요. 그거를 미국 백악관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한국 정부하고 한국 국민을 완전히 구분하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리고 트럼프라는 사람이 역시 그 협상에 능한 사람이라서 한국에서 반미 대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 김정은 좋아해 땡 그러잖아요. 나 김정은 좋아해 지금 장래가 그러니 조국주의자들이 김정은 좋아하는 미국 대통령한테 대빌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예, 다음 분. 네, 지금 휴전선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로 북한군들이 남한 사람으로 변장을 하고 수없이 많이 내려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실제로 건설 현장 인부로 일을 하고 있다면 여기서 돈을 벌어서 북한으로 송금도 하고 여차하면 광주 폭동처럼 그 할 때 군사력으로 동원이 될 수도 있고 데모할 때 데모력으로 나올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위치는 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 남북한 높은 놈들이 우리 통일하게 싸우고 선언을 하거나 또 얘네들이 내전을 일으켰을 때 외부 세력이 미국 같은 데서 참 내정을 간섭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미국에서 어떤 대책이나 생각이 있는지 그 북한군들이 넘어와서 내정 남한 사람으로 위장을 하고 움직입니다. 네. 그게 이제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북한이 쉽게 얘기해서 북한이 전면 전쟁을 일으킨 게 아니라 탱크 300대만 가지고 와서 강릉을 점령했다. 이제 휴전하자라고 이제 한국한테 오프할 수 있는 상황이 있죠. 또는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뭐 북한의 그 특수부대가 대전 시내에서 막 분탕질을 벌이는 겁니다. 그래놓고 북한 신문에는 지금 남조선의 군인들이 남조선 정부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켰다.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가 현재 사실 있긴 있습니다. 작전계획 5027이라는 건데 북한이 남한에 대한 일체의 도발을 전면전으로 간주하고 한미 양국군은 북한으로 진격한다라는 그 작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강릉으로 오면은 지금 현재 계획은 원산으로 한국군이 가는 겁니다. 미군하고. 그리고 뭐 대전에서 난리를 치면은 진남포로 한국군이 들어가는 거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북한이 어떤 규모의 그리고 어떤 양식의 난동을 일으킬 경우에 한미 양국군은 그것을 전면전쟁으로 간주하고 진격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좌파들이 이거를 침략전쟁 계획이라고 해서 그렇게 아우성치는 그런 건데 그것도 북한이 핵을 만드는 날 무효가 됩니다. 핵을 가진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전부 공격을 하겠습니까? 북한이 핵을 만들면은 작전계획 5027이 제일 먼저 날아가고 그 다음에는 아까 했던 것을 맘먹할 수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런 분탕질을 맘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핵을 가지게 되면 미국까지 갔으면 핵을 가지게 되면 북한이 전면전쟁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가지고서 한국이 돈 달라고 해서 돈 안 주면은 또 뭐 연평도 폭격하고 그보다 큰 걸 맘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는 5027이라는 거가 있고 북한이 핵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작전 계획은 일단 유용하게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실 때 1년 아직까지 내린다 개들을 된다 그랬죠? 1년 후에 capture하셨으면 좋겠다. 다음 분. 예. 오늘 박사님 저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예. 지금 이제 무역전쟁이 지금 이번 달에 무역전쟁. 지금 일본에서 이제 벼르고 있는데 박사님이 보시기에는 저 중국이 뽀개지는 게 언제쯤
소개했던 거 중국이 여러분 그 중국 사람들을 미국 사람들 중에서도 하도 여기 중국 사람들 많이 오니까 쇼핑몰 가면 한문으로 써 있어요. 중국 사람들 돈 쓰고 가라고. 그 사람들이 돈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쓰는 관광객입니다. 1인당 돈 쓰는 게 영국보다 중국 관광객이 더 많아요. 작년에 미국에서 300억 달러를 쓰고 갔습니다. 요번에 지금 무역전쟁하면서 중국이 미국 가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중국 관광객들한테 정말 치사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가면 총 맞을지 모른다고 미국에 총 들고 다니는 분들 많아서 그래서 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요. 유학생들도 가지 말라고 그러고 그러는데 지금 중국이 이제 그게 나라가 이제 깨지는 요인인데 중국 사람들이 하루에 쓰는 돈 제가 그 서울에 있는 심리학 그 정신분석하는 의사 선생님 그 아주 유명한 분 백상천 박사라는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분이 그런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돈이 많은 순서대로 계산하기 위해서 한 달에 얼마 버십니까라고 물어보면 등수가 안 맞는데요. 한 달에 얼마 쓰십니까라고 하면 그 등수가 맞는답니다. 얼마 쓰느냐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대답을 하는 모양인데 그런데 전 세계 각국이 버는 돈, GDP 퍼 캐피타가 있는데 그거 말고 하루에 얼마를 쓰고 살 수 있냐를 계산했는데 지구에서 100달러를 넘게 쓰는 나라가 세 나라입니다. 스위스, 노르웨이, 미국. 이 세 나라가 100불이 넘습니다. 미국이 100불이 넘는 건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1인당 104달러가 그래요. 한국이 37달러입니다. 2017년인데 중국이 얼마나 하십니까? 중국 사람들이 하루에 쓰고 사는 돈? 사회자가 있으니까요. 아니 앉아 계세요. 앉아 계세요. 앉아 계세요. 앉아 계세요. 앉아 계세요. 여기 지금 사회자가 있으니까. 가만히 계세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마이크를 드릴 테니까. 가만히 계세요. 난 할 이야기 꼭 하고 갈 테니까. 저는 저 유튜브를 통해서 이 박사님 강의를 제가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강의는 한국 외교부에 가서 해서 딱 맞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이 곧 넘어질 것 같지만은 절대로 안 넘어집니다. 옛날 100년 전에 고종께서 러시아를 헛다리를 짚어가지고 헛다리 짚었고 요사이는 문재인이가 중국 잡고 헛다리를 짚는 바람에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헤매고 있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빨리 끝나야 되니까. 한국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미국이 있는 이상. 그리고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전국 좌파들에게 절대로 우왕좌왕해서는 안 됩니다. 나 할 말은 많지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대통령들도 다 하루에 104달러? 우리도 우리 한 사람당 104달러 미국에서 살기 때문에 104달러 씁니다. 1년에 54만 불 버시면 미국에서 5% 안에 들어가는 상위입니다. 제가 LA에서 통통자문회 그때 6년 전에 왔을 때 LA에서도 이런 있었는데 역시 1년에 54만 불 이상 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거의 대부분 손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미국에서도 5% 안에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계에서 제일 부자 나라인데 한국 사람들 자랑스럽죠. 어디 와서도 난 잘합니다. 우리 그 텍사스 대학 다닐 땐 모든 과목에 1등은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수들이 야 너네들이 글 쓰는 거 보면 그렇게 잘 쓰는데 왜 수업 시간에 말을 안 하니?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죠. 교수님 제가 한 가지 다들 제가 대신해서 질문해 드릴게요. 아까 1년이 걸리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북한이요? 예. 근데 제가 그 전문가 방송 얘기를 내가 너를 1만큼 아프게 할 수 있는데 그게 너네 사람들 몇십만 명 죽는 거야 라는 근거가 되는데
지금 북한이 대포동을 쐈습니다. 대포동을 10,000km로 치기 때문에 그냥 갖다 그으면은 미국 저 서부 다 들어갑니다. 저 와이오밍 이런 데까지 들어오는 동그라미로 그리면 되는데 그게 이제 미사일이 일단 우주로 나갔다가 그게 우주로 납니다. 그래갖고 이제 처음에 쏠 때는 똑바로 쏘면은 우주로 가서 꺾어져 가지고 우주로 날다가 그걸 우리 정치적인 안전을 보장을 해주겠다고 오퍼를 냈다. 그런데 아닐 경우에 토탈 데스메이션이라는 게 로마 역사 보면 나오는 얘기입니다.